안녕하십니까. 상대패 훔쳐보게 캔드킴입니다. 자, 유럽 증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30포인트 급등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폭탄 맞은 것처럼 30포인트 하락하고 상당히 어렵게 지금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재테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얘기냐? 어려울수록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기본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또 선물 옵션, 또, 여행을, 또 즐거운 여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마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지난 강의 키포인트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고 나서 오늘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까지 뭘 배웠느냐, 좀 쭉 보면, 주식과 달리 선물 옵션이 무엇인가, 선물이 무엇인가, 라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대표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과 달리 선물 옵션에서만 특별히 파생시장에만 따로 있는, 특별히 있는 그런 제도. 그때 대표적으로 지렛대 효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작은 돈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물 주식 1억은 선물 1,500만 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배우기는 현물 주식 1억이 선물 1,350만 원이라고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자, 이 부분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 지금 어쨌든, 현물 주식 1억은 선물 1,500만 원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배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내가 진입을 했는데, 이제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 다시 돈으로 환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산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이익을 받는지 손실을 받는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익 받느냐 손실 받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선물옵션 그 동시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수익이 났다 안 났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뭐냐? 왜 지금 이 시간 공부를 하느냐?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선물 옵션의 기본적인 부분을 좀 메커니즘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물 옵션이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배운 대로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거다.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장 분석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 결론 항상 네 번째 결론은 따라갑니다.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항상 제가 이제 뭐 한자 같은 거 하나 써놨는데 배 12척이 아직 남아있고 이수신 장군은 죽지 않았다. 이게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면 거기서 져버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배 12척이 남아있고 여기 이수신 장군은 또 캔드킴이죠. 또 달리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에서 포기하면 끝입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왜? 시장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 외국인도 있고 기관 투자가도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쪽 시장은 가능하다. 왜?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러분한테 작은 수익을 가지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수신 장군처럼 후대의 이름을 날리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이 됐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만기 손익계산과 일일정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지난주에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손익을 한번 여러분이 계산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뭐냐. 결론은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한 거니까 시장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수익이 나느냐. 거기다는 오늘 실전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장도 알 수 있고 주식이 오를 것이냐.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큰 흐름을 살펴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론은 이제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찬스가 오느냐. 찬스가 온다면은 홈런을 쳐야 되죠. 바로 그 홈런 치는 방법이 선물과 옵션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기 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K200 지수, 지난주 선물옵션 만기가 있었죠? 만기가 있었다. 평상시 제가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했냐면은 선물옵션은 평상시에는 시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리느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은 주식시장과 똑같이 시작하죠. 9시부터.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주식시장은 3시에 마감이 돼버리죠. 3시에 마감이 되는데 선물옵션 시장, 파생시장은 평상시보다 15분을 더 매매할 시간을 준다.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 그런데 만긴 날에는 오히려 10분을 땡겨서 마감이 되는 거죠. 10분을 땡겨서 마감이 된다. 왜 10분을 땡겨서 마감하느냐? 이제 그걸 오늘 계산을 할 건데,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날, 이게 이제 만긴 날입니다. 실전 만기 청산 손익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만긴 날이에요. 만긴 날. 자, K200 지수가 14시 50분이면은 현물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3시에 마감되기 바로 직전에 10분 동안 단일 호가로 매매를 하죠. 단일가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K200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를 200종목, 여러 가지 2000종목 종합주가 지수, 그게 지금 이제 1900포인트, 1800포인트 하는 거, 그거를 그 중에서 이제 200종목만 지수로 만든 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그랬죠. 근데 결국 선물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바로 이 코스피 200 지수.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한 대로 이게 기초자산이죠. 기초자산. 근데, 기초자산은 3시에 마감이 되지만 2시 50분에 단일가 들어간다. 그때 단일가 지수가 만긴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만긴 날, 실질적으로 몇 포인트였느냐? 250.88포인트였습니다. 250.88포인트. 그 다음에 장 마감이 딱 됐을 때, 이제 10분간 단일 효과가 진행이 돼가지고, 마지막 단일가 됐을 때가 얼마였냐? 250.31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물 가격이 그럼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선물 가격은 14시 50분에 250.70포인트였어요. 이게 실제 지금 사례입니다. 250.70포인트였고, 만약에, 예를 하나 듭니다. 계산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 지수를 250.40포인트에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250.40포인트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제 실제 사례를 제가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청산 손익입니다. 만기 전에 청산했다. 그 얘기는 뭐냐? 2시 50분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선물 포지션을 내가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그 예를 들었죠. 250.70이 2시 50분까지의 가격이었습니다. 선물 가격. 근데 내가 만약에 250.40에 내가 매수를 했다. 했는데 250.70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0.3포인트가 이득이죠. 자,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려면 항상 50만 원을 곱해라. 그러면은 15만 원 플러스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시 50분 전에 여러분이
청산을 하지 않고 결제를 맡아버렸다. 세시 가격으로 결정을 했다. 할 경우에는 보시면 진입한 단가는 250.40으로 계산을 하는데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코스피 200지수 종가하고 계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250.31 빼기 250.40. 250.40에 샀는데 마감은 250.31로 끝나버렸어요. 또 낮게 끝났잖아요. 계산하니까 5만원 손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칠판 가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합니다. 왜 지금 이런 제도가 생겼느냐? 왜 이런 똑같이 250.40에 매수를 했는데 만기 전에 청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득을 보고 만기 결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왜 손실로 마감이 됐을까? 자, 잘 보세요. 선물은 자,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초자산 K200 지수,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이제 파생자산, 선물을 매매한다고 그랬죠. 미래 가격을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선물은 미래의 가격이다. 기초자산은 현재의 가격이다.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거다. 근데 아까 그거 청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아까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만기 전 청산. 그게 뭐예요? 오후 2시 50분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 2시 50분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를 만기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시 끝까지 청산을 안 해. 2시 50분까지, 2시 50분 되면은 선물은 매매를 더 이상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을 때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미래가 언제냐? 그 미래가 만기일이라고 했어요. 그 미래가 만기일. 그러면 미래가 만기일인데 그 미래가 바로 만기일의 종합주가지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만기일의 종합주가지수가 끝나는 시간이 얼마예요? 항상 주식시장은 몇 시에 끝나느냐? 항상 15시에 끝난다고요. 15시에 끝나요. 근데 선물은 평상시분은 15분 정도 더 연장을 하는데 15분을 더 매매를 하는데 만기날은 14시 50분에 마감을 시켜버린다고. 약속입니다. 약속. 이제 여러분이 매매를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하면 뭐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4시 50분 전에 내가 내 포지션을 정리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주식을 샀어. 삼성전자를 어제 샀든 그제 샀든 쭉 사가지고 하면은 만약에 만기날이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15시 종가를 가지고 내가 진입한 가격하고 매수한 가격하고 그 다음에 만기일날 15시 가격 종가하고 비교하면 내가 평가 손익이 얼마다 내 이익 봤다 손해 봤다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선물은 그러니까 미래 종합주가 지수인데 만기날이 지나면 그 선물은 없어져 버려. 만기라는 거는 만기 이후에는 그 종목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만기 전 청산인 경우에는 내가 진입한 가격하고 현재 선물 가격 같이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뭐하고 뭘 비교해? 내가 진입한 가격하고 그게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진입가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 그때 현재 가격, 선물 가격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비교를 해요. 근데 만기날은 2시 50분 이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 매매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까지 만약 내가 청산을 하지 않았어. 돈으로 환산 작업을 안 했으면 돈 천상 작업을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시켜요. 언제? 15시 가격에. 그거를 결제를 받는다 그럽니다. 결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14시 50분에 선물 가격은 끝나버리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15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K200 지수는.
그러기 때문에 결제일 날만 만약에 2시 50분 이전에 내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았다. 돈 환산 작업을 안 했다라고 할 경우는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뭐하고 비교해? 이때는 내가 진입한 선물 가격하고 종합주가지수하고 비교를 한다. 코스피 200지수하고만 비교한다. 그러니까 요때만 그러니까 2시 50분까지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이때 정리한다. 그때는 그냥 내가 진입한 선물 가격과 내가 그 당시에 선물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돼. 그러니까 선물과 선물 가격을 비교하지만 만기 결제를 받았을 경우에만 코스피 200지수하고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나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그럼 이렇게 만기, 잘 보세요. 만기 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기 날 2시 50분 이전에 청산했을 경우에는 내가 진입한 선물 가격과 그 당시의 선물 가격까지의 두 놈을 비교를 해. 그래가지고 내가 손익을 결정하는데요. 내가 욕심을 좀 더 부리거나, 내가 만약에 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만약에. 한 10분, 2시 50분 이후에 10분 동안 단일가도 올라갈 것 같으면은 좀 늦게 팔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결제 청산을 받을 경우에는 그때는 선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K200 지수하고 종합주가 지수하고만 비교한다. 그래서 이게 그 10분 동안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바로 요 차이만 있다. 요 차이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상시는 선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비교를 하고 만기 날도 2시 50분 이전까지는 선물 가격 비교를 해요. 근데 선물은 만기 날은 2시 50분에 다 끝나버린다고.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선물 가격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버려. 2시 50분 이후에 선물 가격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 내가 옛날에 샀던 팔았던 그 선물을 뭐하고 비교를 해? 그때는 종합주가지수 K200 지수. 그래서 아까 그렇게 계산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결국 내 포지션을 2시 50분 내 그 이전에 내가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한 10분 정도 더 있다가 청산하는 게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유리할 건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여러분 아파트의 전환매 같은 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 결제 청산 왜 선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비교를 안 하고 만기 2시 50분 이후에는 왜 K200 지수하고 비교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아파트 전환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전세를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소유주가 있습니다. A 소유주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전세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내가 전세 살고 있던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고 저는 그 집을 빠졌어. 그렇지만 이 집 주인은 누굽니까? 원소유주는 A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돈은 내가 전전세를 줬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다시 돈을 줘야 되고 저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다시 집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에서 지난주에 이제 만기가 됐기 때문에 상품이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게 현재 오늘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봤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 하나 표시를 해놓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X표를 하나 해놨습니다. 선물은 항상 상품이 4개가 유지돼야 된다. 항상 상품 4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밑에 거는 만기 직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2시 50분. 지난주 목요일 2시 50분 전까지 거래가 됐던 그런 상품들입니다. 보면 12월물, 그렇죠? 12월물, 언제 12월물? 2011년 12월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없어졌죠. 언제 없어졌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2시 50분 그 이후에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새로운 상품을 보니까 2011년 12월물이 없어졌잖아요. 없고 지난번에 없었던 부분이 뭐가 생겼냐? 또 12월물이 생겼네.
이 12월물은 언제 거냐? 언제 거냐? 내년도 12월물이에요. 내년도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는, 만기가 됐으니까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겼구나. 근데 새로운 상품은, 선물은 3개월 단위로 생기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생겼다라는 거를 HT에서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막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가장 가까운 월물이 뭐라고 했죠? 그걸 근월물이라고 했죠, 근월물. 그러니까는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직전에는 가장 가까운 근월물은 12월물이었는데, 이제 12월물이 없어져 버리고, 가장 가까운 거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3월물이 거래되고 있다. 이게 뭐냐? 내년 3월, 2012년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이 만기가 되는 지금 3월물이 거래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월물이다. 그래서 근월물. 그 다음에 나머지 6, 9, 12월물은 원월물 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옵션은,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라진,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이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한 계약을 사는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한 계약을 사는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느냐? 다음 주에 증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증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격 송수는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다. 이건 다 아시죠? 1포인트는 50만 원이다. 만약에 오늘 종가가 241.85였는데 이걸 여러분이 한번 얼마야? 현재 실제 돈 얼마가 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41.85포인트를 한 계약을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241.85 곱하기 한 계약, 그 다음에 곱하기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50만 원은 자동으로 곱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한 계약을 사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느냐? 1억 2,092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돈 되게 많이 필요하지. 한 계약 사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자, 그런데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지렛대 효과가 있다. 돈 다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2,092만 5천 원짜리를 실질적으로는 1,800만 원만 돈 드리면 된다. 1,800, 13만 8,750만 원만 들면 1억 2천 원, 1억 2천에 해당되는 부분을 싸게 살 수가 있다. 바로 그 싸게 사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증거금이다. 그 증거금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 시간에 이게 13.5%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그 금액에다가 거기다 13.5%를 곱했는데, 왜 이번에는 15%로 곱했느냐. 자, 이게 제도가 지금 바뀌었어요. 제도가 언제 바뀌었느냐? 올해 10월 10일 날 바뀌었어요. 10월 10일 날 바뀌었어요. 증거금을 13.5%에서 15%로 상향 조정시켰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도 지금 제도를 많이 바꿔가지고 이거를 제가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려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거금률이 13.5%에서 15%로 다시 원위치 된 겁니다. 원위치 된 이유는 개인 투자 금액이 만약에 보십시오. 증거금이 13.5%라면 돈이 좀 덜 들겠지만 지금 15%면 증거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돈을 조금 더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너무 교란한다. 사실 웃기죠. 웃기는 명분입니다. 처음에 그럼 애초에 제도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불과 짧은 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놓쳤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잡아드립니다. 증거금률은 15%.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선물 한 계약을 사는데 약 한 1,800만 원 정도 돈이 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려고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일일 정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 정산이 뭐냐? 자, 그림을 한번 보면 뭐 희한한 게 있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개시증거금이 있어요. 자, 요 부분은 공부를 했습니다. 선물 옵션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죠?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계좌를 타야 돼요. 선물옵션 계좌를 틀 때. 투고 나서 돈을 집어넣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500만원치 사고 싶으면 500만원, 뭐 1000만원치 사고 싶으면 1000만원. 이렇게 자기가 넣은 만큼만 사면 되는데, 선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본적인 증거금을 필요로 해요. 그게 얼마라고 그랬죠? 1,500만원이라고 그랬죠? 1,500만원. 그 1,500만원이 바로 개시증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1,500만원이 개시증거금, 시작할 때, 개시할 때 쓰는 증거금. 그러니까는 선물옵션 계좌를 틀 때 1,500만원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시증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뭐 유지증거금이라든지, 뭐 초과증거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공부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자, 그런데 여기서 개시증거금, 그러니까 선물옵션 계좌를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0만원을 선물옵션 계좌를 투고 거기서 돈을 넣어놔야 돼요. 최소증거금이죠, 그게. 최소증거금.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일일정산이라고 그랬어요. 일일정산. 자, 일일정산이라는 게 뭐냐? 매일매일의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거 재밌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옵션은 일일정산 제도를 취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선물을 만약에 선물은 미래니까 퓨처니까 퓨처주라고 그랬죠. 자, 선물을 여러분이 만약에 250포인트에 250.00포인트에 여러분이 한 계약을 샀다고 칩시다. 한 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주식이라고 칩시다. 주식 250.00 250원짜리를 여러분이 한 계약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종가가 만약에 251이 됐다고 칩시다. 뭐 포인트를 50만 원 곱하면 되는 거지만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250에 샀는데 251이 됐어요. 오늘 종가가. 주식 같은 경우는 13시 가격이죠. 아니 15시 가격. 자, 종가가 251이면 여러분 계좌에는 어떻게 되죠? 계좌에는 돈의 변화가 없어요. 주식에는. 단지 평가이익만 이런 만큼 플러스가 돼 있죠. 이런 만큼. 만약에 종가가 249로 마감이 돼버렸다. 그러면 나는 250에 샀는데 249에 끝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만큼 손해죠.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돈이라고 보면.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250에 샀는데 내가 좀 팔지를 않았어. 근데 계좌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늘 종가 딱 신문 딱 보니까 251이 됐어. 야, 나 오늘 1원 먹었어. 이게만 1원이 아니고 뭐 뒤에 0000이 붙었다고 치면 크겠죠. 야, 오늘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한 잔 쏜다. 다 썼어요. 근데 내일 다시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기분만 내버린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매매를 해가지고 결국 다시 팔아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야지 진짜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250에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가 250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주식을 다시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 청산 작업을 겹치기 전까지는 이 손익을 무슨 손익이라고 하느냐? 평가 손익이죠, 평가. 평가만 한 거죠. 아직 실현하진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장중에 250에 사가지고 251에 팔아버렸다.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돈으로는 들어왔죠. 이만큼, 이득만큼. 그거를 뭐라고 하냐? 실현손익이라고 하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그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실현했어. 이익을 봤으면 이익이 되는 거고, 손실을 봤으면 손실이 되는 거죠. 실제 실현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실현손익이라고 그러고, 실현되지 않고 그냥 페이퍼상에만 있는 거예요. 아직 팔지는 않았어. 대신에 오늘 종가에 따라가지고 계좌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는 되죠. 그거를 평가손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평가손익과 실현손익, 일일의 정산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뭐냐. 선물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250에 사가지고 251에 팔았다. 그럼 1포인트 먹은 거죠, 포인트. 이제 선물은 이제 포인트 계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1포인트 곱하기 돈으로 환산하면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먹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50만 원을 먹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팔지는 않았어. 그 계좌에만 갖고 있어. 그러면은 주식을 아까 이런 손익을 뭐라고 그랬어? 평가손익이라고 그랬다고. 평가손익. 그런데 선물도 평가손익이지만 선물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내 계좌에 돈 50만 원이 꽂혀요. 먹은 만큼 왜 그럴까요? 왜? 선물은 고스톱 게임이라고 했죠. 고스톱.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어야 돼요. 그거를 매일매일 정산하는 겁니다. 내가 팔지를 않고 내가 실현으로 시키지 않고 내가 계좌에 그냥 갖고만 있다 하더라도 계좌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계좌에 먹은 만큼 들어오고요. 그럼 반대로 평가 손익이 나면 돈이 빠져나가 그만큼. 그래서 선물 옵션은 일일 정산에 따라가지고 종가에 따라서 내 계좌가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 아까 화면에 나간 대로 주식에서의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거는 페이퍼에만 있는 부분이고 실제 현실을 실현시키는 부분은 실현손익이지만 선물은 평가손익 부분도 손익에 따라서 내 계좌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 여기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은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은 선물시장에서는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본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일일 정산이라는 여러분 책 보면 무슨 내용 다 압니다. 매일매일의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에 중요하게 숨어있는 뜻은 평가손익은 실현손익이다.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보면 만약에 매매를 하다가 물렸어 여러분이. 내가 250에 샀는데 종가가 249가 됐어. 그 1% 손해잖아. 아까워서 팔지 않는다. 바보짓이지. 내일도 밀릴 것 같잖아요. 팔아야죠 그러면은. 내가 250에 샀어요. 250점 땡땡에 샀어. 근데 오늘 종가가 249가 됐어요. 주식은 밀리면 더 밀릴 것 같더라도 아까우면 갖고 있으면 돼요. 예? 평가손익. 왜? 내가 팔지 않으면은 내 주식에, 내 계좌에 주식은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선물은 그럴 필요가 없어. 내일 더 밀릴 것 같은데, 아까워. 1%가 손실이야. 아까워.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래 봐야 마지막에 이만큼 손해본 만큼 계좌에서 돈을 빼요. 빼가지고 누굴 줘? 먹은 사람한테 준다고. 비록 지금 내가 지입한 단가보다 빠졌지만 내일 더 밀릴 것 같다. 주식은 버티면 되지만 선물 옵션은 버틸 이유가 없어. 과감하게 손절하라 이거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일 정산은 평가손익, 선물 옵션에 주식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제도가 바로 일일 정산이다. 근데 일일 정산은 선물 옵션의 일일 정산, 선물 시장의 일일 정산은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이 같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진입을 해서 처음에 내 의사결정과 달리 장이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아깝다고 손절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물시장에서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선물 옵션 시장에 이제 입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반드시 이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진입했는데 주식처럼 매매를 해버려. 내가 샀는데 밀렸어. 근데 내일 보니까 더 밀릴 것 같아. 아까워. 손절이 안 돼. 갖고 있어. 주식은 언젠가는 오르겠지. 갖고 있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내 자산이 빠지나가지고 평가 손만 되니까 그냥 페이퍼에서만 빠지는 거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선물은 실질적인 돈을 가져간다니까요. 이익 나면 갖다 주고 이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선물 시장은 대단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일일 정산은 내가 만약에 1,5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팔지는 않았지만 내가 종가 기준으로 또 플러스가 돼 있다. 그럼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돈을 뺄 수가 있어요. 평가 수익 상태에서도 돈을 뺄 수가 있어요. 대단히 좋은 상품이죠. 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 그 개시증거금 수준 그 이유, 그 개시증거금과 일회정산의 메커니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어차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특허 관련된 부분,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갈 겁니다. 오늘 자, 좀 진짜 잘 보세요. 결론은 버킹검 아닙니까? 결론은 내가 돈을 따려고 하는 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내일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점쟁이는 아니에요.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지수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확률 50% 게임인데,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근거는 있다라고 했어요. 지수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근거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미래 가격. 선물은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를 미래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게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가격은 코스피 200 지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왼쪽은 보니까 코드가 10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요게 내년 산물물이구나. 미래의 가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구나. 미래의 K200 지수구나. 자, 우측을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아하, 요거는 현재 가격이구나. 응? 현재 가격이구나. 이걸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시간상.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가가 오를 것이냐,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잘 보세요. 미래 가격, 미래의 코스피 200 지수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비싸야 돼요. 왜? 왜 비싸야죠? 미래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미래 가격이 비싸요. 당연히 비싸요. 그 정상적인 시간. 얼만큼 비싸냐? 그건 우리가 또 계산하는 문제지만 무조건 비싸야 돼요. 응? 당연한 논리죠. 당연한 논리죠. 자, 그런데 제가 색칠을 딱 해왔습니다. 최근에 12월 6일 날 미래 종합주가 지수 장이 딱 끝났어요. 보니까 12월 6일 날 미래 종합주가 지수가 250.15네요. 지금 시장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월 6일 날 250.15고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이 얼마냐? 예? 249.4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죠. 미래 가격이 더 비싸니까. 예?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 날 봅시다. 12월 7일부터까지죠. 12월 7일 날은 미래 가격이 251, 현재 가격이 251.57. 야, 여기 문제가 생겼죠. 무슨 얘기야? 미래 가격이 왜 더 싸지? 12월 7일 날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질 거를 보고 12월 7일부터는 하락 쪽에 배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수는 얼마큼 빠졌냐? 250포인트에 있었던 게 지금 240까지 빠졌습니다. 약 1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선물 지수로 10포인트 정도 빠졌어. 이게 만약 돈으로 환산해봐. 만약에 여러분이 250포인트에 여러분이 한 계약을 매도 쳤어요. 지금 241에 쌓아놓고 다시 사놓는다고 칩시다. 10포인트 먹었죠? 1포인트당 얼마예요? 1포인트당 50만 원이죠? 10포인트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지금 현재 한 계약 사는 돈이 얼마 필요해요? 1,8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랬죠? 1,8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500만 원 먹은 거예요. 지금 먹었다 안 먹었다는 두 번째 문제예요. 뭘 얘기하느냐? 다시 화면을 좀 크게 잡으면 선물은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게 선물이다. 당연히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비싸야 된다. 근데 쭉 시장을 쭉 분석하다 보면 미래 가격이 싸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미래 가격이 왜 싸지? 당연히 비싸야 되는데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런 시장을 비정상식 시장이다. 또는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보니까 최근에 일주일 동안 10포인트, 종합주가 지수로는 1920포인트로부터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1860포인트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충 지금 우리가 지금 느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50% 확률 게임 하는 게 아닙니다. 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건가 내릴 건가를 그냥 침튀기 가지고 OX를 찾지 마시고 우리 그동안 배운 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찾아라. 시장에서 배운 걸 찾아라.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처럼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싸다는 얘기는 지금 하락장이다. 그런 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수가 밀리는 장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수가 밀리는 장이지 밀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대형주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야 돼요? 아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밀리는 장에서는 대형주를 사면 안 되죠. 밀리는 장에서는 지수가 밀리잖아. 지수가 밀리는 장이잖아, 하락장에서는. 그러면은 대형주는 지수랑 같이 밀린단 말이에요. 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굳이 사고 싶다면 어떻게?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지수가 밀리는 장에서는 지수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상관계에서 거의 비슷하게 같이 밀리고 같이 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주라는 거예요. 지수랑 생명을 거의 같이 해요. 그래서 지수가 이런처럼 밀리는 장에서는 대형주를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 장에서는 돈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도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종목, 등치가 좀 작은 종목으로 가주는 게 유리하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딱 한 개 배웠거든,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지수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내일부터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개별 종목까지 왔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개별 종목을 고르냐? 그걸 지금부터 또 팁을 드립니다. 참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종목 고르는 방법. 1탄. 지금 개별주 일부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왜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고른 논리 때문에. 선물가와 미래가와 현재가. 선물 가격과 K200 지수를 비교하면 된다. 에? 그게 이제 다시 역전돼가지고 정상 수준으로 간다면 장은 오르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이를 잘 살펴보시면 시장 보는 거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어떤 놈을 골라갈 건가? 좋죠. 지금 선물 옵션 시간인데, 선물 공부하는 시간인데, 시장 보는 방법도 알려주죠. 종목 고르는 방법도 알려줘. 얼마나 좋아? 자, 종목 고르는 방법입니다. 1탄. 자, 웹젠이라는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많이 떴죠? 많이 떴어요. 자, 그럼 이게 뜬 이유가 있어요. 왜 떴어? 사설이 많이 있으니까 떴겠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떴느냐? 그거를 이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사라! 그게 먼저 결론입니다. 자, 웹젠을 수급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차트만 가지고 하죠? 저는 수급적으로 종목을 골라내고, 아까 지금 차트 하나도 갖고 안 나왔어. 자, 보면, 기관 선호주 쭉 보면은, 누가 얼마 사고 얼마 팔았다 쭉 나오는데, 갑자기 이 웹진이라는 종목을요, 11월 30일 날 연기금에서 44만, 별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44만 주를 갑자기 샀어요. 연기금이 뭡니까? 연기금이.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최대 펀드를 운영하는 데가 연기금 아닙니까? 이쪽에서 물량을 받기 위해서 연기금의 고급 정보를 갖다 줘요. 근데 갑자기 연기금이 11월 30일 날 웹젠을 44만 주를 안 사다가 샀어. 아까 그래프 봤죠? 바로 그 이후부터 다이렉트로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개별주 고르는 방법. 언제 개별주를 할 것이냐? 언제 대형주를 할 것이냐?
하락장에서는 개별주한다. 그럼 언제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시장 분석하는 방법 배웠죠? 그대로.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는 개별주로 간다. 개별주를 어떻게 고르느냐? 연기금이 고르는 종목을 공략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오늘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일정산이란 게 뭐다? 자, 합니다. 자, 강의 키포인트. 시장 분석하는 방법,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선물가와 현재가를 비교를 해라. 그 다음에 오늘 일일 정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은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종목은 언제 고르냐? 연기금 세일한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타켓으로 잡아서 공략을 하게 되면 어려운 장,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또 공부가 되죠.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고르는 제 2탄, 제가 지금 한 3탄 정도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형주를 이제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매매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이제 차례차례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를 할 테니까, 뭐, 늦은 밤, 여러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이 실전에서 나도 모르게 고수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밟아 오다 보면, 원칙에 따라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실전 고수가 되어 있고, 상당히 재밌게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터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강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어떤 찬스가 생길 때는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 찬스를 포착하는 방법, 그때는 대신에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선물. 그래서 언제 그럼 선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밤까지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주의하시고 늦은 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공부 시간이 내일부터 여러분 수익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산 증가에 더 증가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대평 제복의 캔드킨 김창문이었습니다.